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만 줘. 아니 그치만 왜? 내가 못 믿어? 그런 건 아니고. 저녁 시간 공원. 나는 소꿉친구에게 추궁당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이름은 야마다 코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던 회사원이다. 입사한 이래로 쉬지도 않고 불평불만 없이 일했다. 특별히 눈에 띈 적은 없지만 무난한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말도 안 돼. 실화냐? 오늘 회사에 갔더니 정리해고 명단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똑똑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요즘 경기 불황이라서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회사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싶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다. 내심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터라 이 발표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전부터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을 거란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줄이야. 그야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하지. 직장도 직장이지만 그 전에 살 집도 없는데. 나는 입사한 이래로 줄곧 회사 기숙사에서 살았다. 즉 회사에서 잘렸다는 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퇴사까지는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집을 구해서 이사 갈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본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으려나.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지? 코타로? 어? 오랜만이야. 코타로 잘 지냈어? 설마 이런 데서 만날 줄이야. 리나? 내게 말을 건 사람은 오가와 리나, 내 소꿉친구다. 집이 코앞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뭘 해도 늘 같이 다녔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서로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하지만 대학은 각각 다른 곳으로 가면서 만날 시간이 없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각자 직장인이 된 우리는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내지. 오히려 너무 잘 지내서 탈이야. 너는 지금 뭐 하면서 지내? 나? 난 지금 의류업계 회사를 세워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 뭐? 사장? 네가 행동력 있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대단하다.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코타로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난 좀 생각에 잠겨 있었어. 무슨 생각? 뭐 고민이라도 있어?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인데 그럴 일이 있었어.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실은 뭐?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좀 더 이쪽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려나 봐.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살 곳이 없다며. 아니 그건 그렇지만. 난 혼자 자취하고 있으니까 한 명 더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치만 그럼 너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데. 아니야. 민폐는 무슨.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 소꿉친구가 공경에 처했는데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하지. 리나 고마워. 그럼 당분간만 부탁할게. 응, 잘 부탁해. 그렇게 나는 어찌저찌 새로운 거처를 찾는 데 성공했는데. 리나 이게 뭐야? 웃음이 나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도둑이라도 들었어? 아니면 여기가 이 구역 쓰레기 소각장인 거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아직 발 디딜 곳은 있잖아. 발 디딜 꼴도 없으면서 그게 집이냐? 오랜만이라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리나는 정리정돈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잘 안 한다는 걸. 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어? 바쁠 때는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니까. 집에 안 들어오면 어디서 지내는데? 그냥 호텔 같은 데에서 잠만 자고 바로 출근.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대충? 청소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더라? 바쁜 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일단 거기서 기다려. 네. 몇십 분 후.
우와, 대박. 이렇게 깨끗한 집은 오랜만이야. 난 청소를 잘하는 편이거든. 얹혀 살게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돼지우리처럼 될 일은 없을 거야. 고마워, 코타로. 뭐? 네 덕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갑자기 걱정되네. 바빠서 집안일 할 겨를이 없었거든. 아, 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갈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뭐라도 해줄게. 냉장고 좀 봐도 되지?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다 뭐야? 에너지 드링크. 아니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힘이 나거든. 다른 음식 재료는? 집에 안 오는 날이 많아서 사다 놔봤자 상하더라고. 네? 바쁜 건 알겠지만 건강 좀 챙겨. 본인 몸은 소중히 할 줄 알아야지. 웃어 넘기지 말고. 젊다고 막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고. 나도 알아. 일단은 오늘은 배달시켜 먹자. 그럼 피자 파티 어때? 건강을 챙기라니까. 설마 리나의 생활 방식이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이왕 신세 지는 거 리나의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든 해야 돼. 나는 그 다음 날부터 리나의 생활을 도와주기로 했다. 좋은 아침이야 리나. 이건... 마트가 아직 안 열렸길래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사왔어. 간단한 요리밖엔 못했지만 에너지 드링크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따끈따끈한 집밥 오랜만이야. 먹어도 돼? 그럼 안 먹으면 섭섭하지. 너를 섭섭하게 만들 순 없지.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다행이다.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달걀이랑 된장 같은 걸 파니까 좋더라. 고기나 생선 같은 건 없어서 즉석식품 위주긴 하지만. 난 전혀 신경 안 써. 진짜 맛있다. 고마워. 좋아해주니 다행이다. 일단 오늘 중에는 냉장고를 채워놔야지. 나는 리나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어제 다 청소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냉장고 속을 채워넣었다. 퇴근하기 전까지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으며 목욕물도 받아놨다.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리나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왜 그래? 멍하니 서서는? 누가 내 인사를 받아주는 게 좋아서. 왜 혼자 살다 보면 집에 왔을 때 적막하고 어두컴컴하잖아. 역시 사람이 있고 밝은 게 좋다. 내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진다니 다행이다. 그나저나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저녁밥 차려놨어. 목욕물도 받아놨는데 먼저 씻고 와. 빨래도 해뒀고. 근데 그 속옷은 안 건드렸으니까 걱정 마. 신이야? 인간이야. 여신이네. 난 여자도 아니고 그냥 네 친구야. 구세주님. 난 그냥 사람이라니까. 정말이지 오버하기는. 일단은 목욕 먼저 해. 고마워, 코타로. 맛있다. 후식까지 만들다니 최고야. 푸딩은 전자레인지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단단한 푸딩 최고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네 덕분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지금까지 네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그래. 이것 말고도 내가 해줬으면 하는 거 없어? 이왕 얹혀 사는 몸인데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든지 해주고 싶어. 뭐든지 괜찮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럼 좀 더 힐링 시켜줘. 힐링? 어떻게? 안 비웃을 거지? 안 비웃어. 내 어리광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나도 알아. 다 큰 어른이 한심하지. 그치만 나도 가끔은 어리광을 부리고 싶단 말이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부끄러워하는 게 귀엽네. 귀엽다니 딱히 그렇지는. 리나, 이리 와. 괜찮겠어? 괜찮아. 넌 원래도 어리광 부리는 걸 좋아했잖아. 어렸을 때도 종종 안아줘 라고 했었는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유치원 때? 하여튼 그런 건 잘도 기억한다니까. 너에 대한 건데 어떻게 잊어버려.
왠지 좀 창피하다. 그럼 그만할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못됐어. 미안. 리나, 너는 정말 대단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잖아. 너무 열심히인 나머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건 좋지 않아. 그래도 그만큼 악착같이 일하는 거잖아. 진심으로 존경해. 고마워, 코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다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좋다. 당연한 걸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재능이야. 노력하는 재능. 이 세상엔 그걸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고 있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지. 코타로,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해져도 돼. 나는 너 말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건 좀 오버다. 진심이야. 넌 정말 대견해. 널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갑자기 왜?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 고마워, 코타로. 나중에도 이렇게 많이 칭찬해줘. 물론이지. 그렇게 리나를 내조하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보람차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대로 가면 안 돼. 언제까지고 이사한테 신세만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 그래? 취업 준비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네가 없으면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도 네가 직장을 구하겠다면 응원할게. 고마워. 리사도 날 응원해주는데 반드시 취업에 성공해야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각박했다. 몇 군데의 회사에 지원을 해보았지만 전부 탈락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상황이 꼬이는 것 같았다. 이대로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리라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결과도 내고 있는데 그에 비해 난... 코타로,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취업 준비가 잘 안 돼? 난 괜찮아. 요즘 취업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직장을 잡는 게 어려워서 그래. 코타로, 자, 얼른 밥 먹자. 오늘도 맛있게 했어.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더니 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대로는 안 돼. 리나랑 같이 있어봤자 민폐만 끼치는 거야. 이럴 거면 나가는 게 낫겠지. 오늘 리나한테 말하자. 그날 저녁. 나간다고? 왜? 이 이상 너한테 짐이 될 순 없어.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취업이 좀처럼 잘 안 돼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취업 준비하면서 나도 도와주고 있고. 하지만 결과가 안 나와. 아무리 지원서를 넣어도 나는... 그럼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 무슨 말이야? 이미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네가 만들면 돼. 널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네가 그곳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코타로, 네가 제일 잘하는 건 뭐야? 한 번 더 너를 돌아봐봐. 나를 돌아본다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리나를 내조하고 싶다. 리나는 일하는 여자, 즉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 가사 대행 서비스? 거 봐, 희망이 보이네. 코타로, 지금이 기회야. 내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해봐. 고마워 리나. 나 열심히 해볼게. 리나의 응원에 힘입어 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사 대행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리나에게 조언을 구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늘 리나는 옆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지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 회사는 보란듯이 정상 궤도를 오르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회사의 실적은 점점 좋아졌고 대행 서비스 업계에서도 유명해졌다. 리나,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열심히 한 결과지. 나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너를 좋아해. 항상 곁에서 날 도와주는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어. 코타로, 처음엔 내가 네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샌간 네가 내 버팀목이 되었어. 리나,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나도 코타로 널 좋아해. 학창 시절 때부터 좋아했어. 그랬어? 그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혼자 사는 자취방에 부르겠어? 리나, 코타로, 좋아해. 사랑해.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연인이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둘이서 같이 살기 위해 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서로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안일은 분담해서 하며 순탄하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리나가 있어서 힘이 난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도 행복하다. 역시 요리는 어렵다. 왜 요리는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이건 이거대로 맛있어. 고타로.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발전하면 돼. 내가 다 알려줄게. 고타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 내 이름은 아카츠키 세츠. 아빠와 같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 요리 전문 학교에 다니고 있는 20살이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으로 자랐던 나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 가게를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어 빚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집이자 아빠의 식당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비가 그쳤다. 그렇게 생각한 건 착각이고 내 머리 위에 우산이 씌워진 것이었다. 우산의 주인은 같은 조리 전문 학교에 다니는 친구이자 유명 레스토랑 사장의 딸인 텐도인 아사네였다. 세츠군, 이대로 있다간 감기 걸리겠어요. 아, 괜찮아. 감기 정도야 뭐. 아빠랑 가게를 동시에 잃은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포자기 하지 말아요. 아버님은 되찾을 수 없어도 가게는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 가게는 제가 사드렸거든요. 학교 선생님께 사정은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게가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제가 여길 매수했어요.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을 테니 나중에 세츠군이 저한테서 다시 사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아주시와요. 그렇구나. 고마워 텐도인. 나 꼭 인류 요리사가 되어 돈 많이 번 다음에 아빠의 가게를 되찾을게. 그럼 지금 당장 저희 저택으로 오세요. 왜? 세츠군은 이제 지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와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칠 수는. 오마이다 씨, 세츠군을 데려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와, 뭐 하는 거예요? 날 드쳐봤어. 무슨 메이드가 이렇게 힘이 세? 이렇게 나는 강제로 텐도인네 집으로 끌려갔다. 왕이나 황제가 살 법한 저택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된다니 너무 허로운 거 아니야? 월세 같은 건... 여긴 손님을 위한 방이에요. 세츠군은 손님이니까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이 방에서 자유롭게 생활해 주세요. 고마워. 이제 학비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걱정 마시와요.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근데 텐도인,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친구가 힘들 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세츠군은 제 은인이니까요. 내가? 제가 처음으로 조리 전문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저런 부잣집 아가씨가 왜 이런 학교에 다닌대? 보나마나 취미로 배우는 거겠지 등등 종종 험담을 듣곤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실습 시간에 제가 만든 요리를 먹은 세츠군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맛있다.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은데 취미로 학교를 다닌다니 말도 안 돼. 진심으로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이 만드는 맛이야. 정말 맛있어. 그 뒤로 다른 학생들도 제 요리를 먹어보더니 취미로 다니는 거라고 욕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었어요. 그렇게 절 험담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세츠군도 제 친구가 되어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전부 세츠군 덕분이와요. 난 딱히 도와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있길래 살짝 집어먹고 솔직한 평가를 했을 뿐이야. 겨우 그런 걸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도 되겠어? 당연하죠. 무의식 중에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순수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둘 다 잘 부탁드리겠어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그 후로 나는 학교가 끝나면 레스토랑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내가 방에 돌아오면 꼭 텐도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오시와요. 다녀왔어. 텐도인 혹시 심심해? 맨날 이 방에 들어와 있네. 세츠군이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요. 불편하세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요? 다행이다. 저기, 제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딱딱하게 텐도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시겠어요? 그건 거절하겠어. 어째서요? 그치만 여자애를 이름으로 부르다니 낯간지럽잖아. 그렇다고 딱히 너랑 거리를 두는 건 아니지만. 부끄럼 타는 새치군이 너무 귀엽사와요. 심쿵. 사진으로 담아두고 싶지만 그랬다간 이상한 애로 보일 테니까 포기해야겠네요. 아쉽다. 알겠어요. 저흰 친구니까요.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과자를 먹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왠지 이러니까 동거하는 커플 같네.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 텐도인한테 실례지. 뜬금없긴 하지만 궁금했던 게 있어서 물어보았다. 그러고 보니까 넌 어쩌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어요. 사실 저 부잣집 아가씨가 된 지 5년밖에 안 된 새내기 아가씨예요. 그랬구나. 네, 아버지의 회사가 규모 있는 그룹이 된 건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가씨다워진 건 귀족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소규모 가게의 점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요리를 제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께서 맛있다고 하시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자 연구를 거듭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요리사가 되고 싶어졌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다. 딸이 자기랑 같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하루빨리 주방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와요. 나도 아빠랑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네? 나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 아빠가 만드는 요리도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아빠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아빠네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꿈은 평생 이룰 수 없게 됐네. 세츠군. 아, 미안. 어쩌다 보니 우는 소리를 했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아, 나약한 소리만 하다가 울다니 진짜 꼴사납잖아. 꼴사납지 않아요. 세츠군의 그 눈물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오는 눈물이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울어도 돼요. 나약한 마음도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받아줄게요. 그녀의 다정함이 내가 이제껏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을 털어놓게 했다. 아빠 왜 죽은 거야? 난 아직도 아빠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아빠랑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앞만 보고 아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리고 아빠의 가게도 내가 다시 되찾을 거야. 세츠군,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네요.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와요. 우리는 서로 부끄러움이 몰려와서 침묵을 이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창피하잖아. 우는 소리 하면서 울다가 갑자기 결의를 다지지 않나. 아무도 안 보길 다행이다. 아니, 텐도인이 전부 다 봤잖아. 세츠군을 끌어안고 거기다 머리까지 쓰다듬다니 내가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었나? 다시 생각해도 부끄럽사와요. 그 후로 우리는 3일 정도 어색한 나날을 보냈다.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있길래 다가가 보니 한 달 뒤인 8월 전국 조리 전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경영 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최종 우승자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특채 선발. 포스터의 내용을 확인하자 심장이 뛰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분명 내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인류 요리사가 되어서 아빠의 가게를 다시 되찾는 거지.
세츠군도 나가려나 봐요? 의욕이 넘치는 표정이에요. 맞아, 열심히 연습해야지. 텐도인 너는 안 나가? 저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예정이라 우승 혜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츠군의 연습을 도와줄 생각이에요. 시식이라든지요. 뭐 제 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나야 좋지만 왠지 너한테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세츠군의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저야말로 영광이죠. 신경 쓰지 마시와요. 텐도인, 그녀는 정말이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끌린다. 왜 이런 산속 오두막집으로 온 거야? 연습, 훈련 하면 산속 오두막집이죠. 여름방학이 되고 우리는 요리 연습을 하기 위해 텐도인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호화로운 오두막집에서 합숙을 하러 왔다.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봐요. 좋아. 한 달 동안 세츠군이랑 단둘이서 지내게 되다니 어떡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아니야,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세츠군을 제대로 도와줘야죠. 한 달 동안 텐도인이랑 단둘이서 지내게 됐네. 긴장된다. 아니야, 지금 긴장할 때가 아니잖아. 연습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나의 요리 연습이 시작되었다. 텐도인은 내 요리를 시식한 뒤 솔직한 맛평가와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혼자 연습했으면 몰랐을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미소가 내게 많은 힘을 주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가씨의 손맛이 담긴 특제 정식.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해서 만든 돈가스 세트랍니다. 와, 맛있겠다. 합숙 마지막 날, 텐도인이 대회 우승을 기원하며 직접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진짜 맛있다.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저기 텐도인, 대회가 끝나면 뭐라도 보답을 할게. 연습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럼 대회에서 우승해 주시어요. 우승? 네, 세츠군이 우승하면 펑펑 울 정도로 기쁠 것 같아요. 저한테 감동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알겠어, 약속할게. 반드시 우승하고 말겠어. 네, 믿어요. 그렇게 대회 당일이 되었다. 나는 순조롭게, 아니 다소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어찌저찌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결승 무대까지 올라왔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카하라였다. 그는 날라리 같은 외모의 소유자라 요리랑은 인연이 없을 것 같지만 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가장 천재성이 돋보이는 인재라고 불린다. 야, 설마 네가 결승전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네. 예상 바뀌긴 하지만 나만의 날라리 요리로 널 꺾어주겠어. 날라리 요리가 대체 뭔데? 나야말로 소규모 음식점 요리로 널 꺾어주겠어. 솔직히 한 달 전의 나였으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다. 지금의 나라면 아키하라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야. 그럼 마지막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요리의 테마는 두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세츠군, 힘내요. 간절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나는 아빠한테서 전수받은 두부튀김을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서양식 두부튀김 요리를 완성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요리였다. 아카하라는 일본식 마파두부를 만들었다. 날라리 요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날라리스럽다는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인다. 심사위원들의 시식이 이어지고 평가가 끝났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는 아카츠키 세츠 참가자 우승 축하합니다. 말도 안 돼. 내 날라리 요리가 지다니. 네 요리 일반인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초등학생 애들은 거의 먹지 못했어. 뭐? 네가 만든 마파 요리는 어린애들한테는 너무 매웠던 게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 요리를 과시하는 것만 생각해서 먹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어. 너는 그걸 다 생각하고 만들었어?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요리가 최고의 요리라고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셨거든. 그렇구나. 이번엔 졌지만 다음번엔 절대 지지 않겠어. 그래, 나도 지지 않을게.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응원석에서 엄청난 기세로 아가씨 로켓이 날라왔다. 세츠군, 정말 대단해요. 우승한 거 축하드리와요. 부비. 아, 뜨거! 마찰열 때문에 볼에 화상 입겠어.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그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그게 나 텐도인 네가 정말 좋아. 다정하고 재밌는 성격도, 그 말투도, 예쁜 얼굴도 다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줄래? 네,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세츠군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졸업 후 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부쩍 실력이 늘었고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인류 요리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빠의 가게를 되찾아온 뒤 희사네와 결혼해서 둘이 사이좋게 일하고 있다. 세츠군,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쓰담쓰담 해주시와요.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네요. 힐링돼요. 세츠군의 쓰담쓰담은 최고의 피로회복제예요. 희사네는 여전히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는데 나도 그녀를 본받아서 종종 내 마음을 전하곤 한다. 희사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빠의 가게를 지켜줘서 고마워. 같이 일해줘서 고마워. 너랑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해. 저도요. 세츠군과 함께하는 이 기적을 평생 감사히 여길게요. 아빠,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아빠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지켜봐줘. 앞으로도 계속. 내 이름은 키리야마 키리야. IT 계열 회사원의 26살. 일이 너무 좋아 워커홀릭으로 살아왔었는데 어머니가 일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도 행복할 거라는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침 회의를 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여친을 사귀는 법을 검색하다가 선배, 좋은 아침이에요. 와, 이로사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혹시 뭐 본 건 아니지? 네?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당황하긴 누가 잘못 본 거겠지. 나에게 방금 인사한 사람은 직속 후배인 이로사키 이로하. 여친을 사귀는 방법 같은 걸 검색하고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조금 당황하고 말았다. 선배, 나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야? 여기 턱수염이 몇 가닥 남아있어요. 머리도 붕 떠있고. 선배는 일적으로는 능력이 있는데 복장은 좀 더 단정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조심할게. 이로사키는 완전 모범생 스타일에 이렇게 나의 복장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때가 있다. 물론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선배 체면 때문에 긴장하지 않은 척 버티고는 있지만 이로사키는 단정한 복장에 완벽한 모습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뭐예요? 갑자기 왜 칭찬을? 고맙다는 의미로 초콜릿 좀 드세요. 이로사키는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는지 항상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한다. 게다가 늘 이렇게 과자도 주고 착하면서 좀 엉뚱한 면도 있는 후배인 것 같다. 게리야마, 잠깐 나 좀 볼 수 있나? 네. 부장님이 선배를 불러서 잠깐 자리를 비운 후 나는 우연히 눈에 들어온 선배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너무 놀라버렸다. 내가 자리에 돌아오자 이로사키는 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신문하듯이 따지기 시작했다.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고 내인이라면서요. 여자친구는 별로 관심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핸드폰으로 여친을 사귀는 방법 같은 걸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인생도 행복할 거라고 하셔서 좀 생각해보려고. 당황하는 나에게 이로사키는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는 어때요? 선배 여자친구 후보에 저도. 뭐?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겠지? 아니야, 이로사키는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지. 아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어. 평소에 진지한 사람도 가끔씩은 농담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 그렇다면 나도 농담으로 받아쳐야겠다. 좋아, 그럼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자. 좋아요. 재학 기간은요? 1년쯤? 그렇군요. 그럼 1년 후에는 선배가 나를 좋아하고 있어야 하는 게 졸업 요건인 거네요? 어라? 이로사키가 내 농담을 받아치는데? 알겠어요. 꼭 제가 그 학교 졸업해서 선배 공식 여자친구가 되도록 해볼게요. 제 사전에는 졸업을 못한다는 건 절대로 없거든요. 아니, 이게 그렇게 진지할 일인가?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아니 근데 이로사키는 나를 좋아하는 건가? 흐름상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그런 감정이 들도록 내가 딱히 뭘 한 건 없을 텐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농담으로 말한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에 이로사키가 진짜 입학하게 되어버렸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로사키와 점심을 먹는데 선배, 그럼 제가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에서 받을 수업을 좀 제안해도 될까요? 학생이 수업을 제안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키리미야 키리아 선배의 역사, 줄여서 키리아 역사 수업을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아, 내가 선생님? 근데 내 역사에 대해서 들어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싶은 거니까. 아, 그런가? 나는 26년 전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는 지금이랑은 다르게 좀 귀여웠대. 천사 같았다고. 지금도 선배는 천사처럼 귀엽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천사처럼 귀여운 쪽은 이러하잖아. 그러니까 선배 저한테 그렇게 칭찬 막 많이 해도 돼요? 어떡하지? 저기 보답으로 쌀과자 드실래요? 고마워. 어쨌든 계속 얘기하자면 유치원 선생님 중에 퍼니테일 머리를 한 요시다 선생님을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곤 했지. 그렇군요. 그럼 저희 라이벌이네요. 아니 엄청 오래된 이야기고 요시다 선생님은 그때도 결혼하셨다고. 선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바람을 피우는 건 좀... 그냥 어릴 때 좀 좋아했었던 것뿐이라고. 이런 나의 역사를 이로사키는 열심히 들어주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좀 기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던 것 같다. 다음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가려고 할 때 선배, 오늘은 가정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로 도시락을 싸왔어요. 선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메인으로 한 달걀말이 도시락이에요. 반찬이 달걀말이만 있구나. 신선하네. 뭐 아무튼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선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맛이 없죠. 억지로 안 먹어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선배한테서 도시락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난 맛없다고 한 적 없는데? 일부러 이로사키가 아침에 도시락을 만든다고 고생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 먹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 아니,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었어요? 누가 억지로 먹는다고 그래.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로사키의 정성이 느껴져서 말이야. 젓가락이 안 멈추는데? 알겠어요. 그럼 드세요. 혹시 모르니까 소화제 준비해둘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로사키는 뭐든지 항상 열심히라니까. 선배,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정말 좋아해요. 나는 요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주말, 이로사키가 야외 수업을 하고 싶다고, 특히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항상 성실한 이로사키니까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할 것 같아 나도 똑같이 30분 전에 도착하니 역시 있었다. 선배, 일찍 왔네요. 이로사키라면 반드시 30분 전엔 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30분요? 무슨 말이죠? 오늘은 40분 전에 도착했어요. 진짜? 이로사키의 성실함을 좀 과소평가했는걸. 근데 이로사키도 프릴이 달린 옷을 입는구나. 일상복도 정장 입을 것 같았거든.
누가 쉬는 날에도 정장을 입어요. 저 정장만 좋아하는 매니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꾸밀 때는 꾸민다고요. 근데 이런 거 안 어울리나요? 이로사키가 안 어울리면 이 세상에 그 옷을 소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뭐예요? 오버하지 마요. 정말로. 자꾸 그러면 오버 선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감사의 뜻으로 쿠키 좀 드세요. 고마워. 그럼 갈까?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나의 취미인 프라모델 전문샵에 오게 되었다. 이건... 와... 금성의 마녀에서 등장한 건담 한정판이다. 진짜 멋있다. 근데 좀 비싸네. 정말 멋있네요. 여자 주인공이 조종사 역할이라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프라모델은 나의 유일한 친구였거든. 그렇게 한심하듯이 보지 마. 외롭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진짜로. 선배, 친구가 없는 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느라 그랬고 사회인이 돼서도 일만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친구 만들 시간 같은 건 없었어. 근데 좀 한심하긴 하다. 한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죠. 지금까지 선배가 노력한 것들이 한심해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알겠죠? 그래, 이로하 말이 맞아. 자, 마음을 가다듬고 야외 수업하러 가볼까? 네, 선생님. 자,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로사키가 자주 가는 가게에 가고 싶은데. 네? 제가 자주 가는 가게요? 왜요? 그러니까 이로사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도 이로사키에 대해 더 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마도 이로사키한테 끌려서 그러는 거겠지? 그건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로사키는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의 학생이고 나는 선생으로서 학생에 대해 알아가는 건 당연하겠지? 혹시 지금 부끄러워요? 아니, 전혀. 그럼 손이라도 잡고 갈래요? 갑자기 왜 그래? 보통 인솔하는 선생님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이죠. 이로사키는 성실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학생 아닌가? 성실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내가 오늘따라 싫다. 손잡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럼 오늘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이 될게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해요. 만약에 제 손을 놓치면 미아가 될지도 몰라요. 알겠죠? 알았어. 그럼 제가 자주 가는 가게로 가요. 좋아. 그날 이후로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의 수업은 계속되었다. 국어 시간에는 서로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미술 시간에는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기도 하고, 음악 시간에는 노래방에서 노래 대결을 하면서 어느새 나는 수업이 빨리 오기만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니. 거기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다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라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싫은 게 아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건 내가 이로사키를... 그리고 이로사키가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에 다닌 지 1년이 되었고, 그녀는 나를 쇼핑몰 근처에 있는 관람차로 불렀다. 왜 관람차에 타자고 한 거야?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해서요. 뭘? 오늘은 여친 후보 키리아 학교에 들어간 지 1년이 되는 날이라 졸업 논문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듣는 장소에서.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소리내서 읽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읽을게요. 내가 선배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내가 입사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다. 옛날부터 나는 항상 진지한 타입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의를 주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되어 학창 시절에는 따돌림도 당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하고 말았고. 쟤 좀 건방지지 않냐? 주의 주는 거 완전 짜증나.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일부 직원들한테 미운 털이 박혔죠. 그런 저를 구해준 사람이 선배였어요. 아,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로사키에 대한 태도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저기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로사키가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는 것에 대해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로사키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로사키가 말한 대로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사키가 한 말들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지내기 편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직장 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조언자라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배,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건 사과할게. 공짜로 우리 대신 직장 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득 아닌가? 하긴 틀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네. 선배, 고마워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야. 나는 내 일 말고는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직장 내 환경을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그랬는데 이로사키는 안 그랬잖아. 앞으로는 나도 이로사키를 본받아서 직장 내 환경을 개선해보려고. 저한테 본받을 게 어디 있다고. 선배가 그때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제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배를 마음에 두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둔감하시네요. 뭐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미안. 선배가 저를 여자친구 후보로 해준 거 정말 기뻤어요. 그걸 계기로 선배랑도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정말 즐거웠어. 제가 잔소리를 해도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선배의 모습에 더 좋아하게 됐어요. 또 선배 자신의 역사를 쑥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선배가 제가 싸온 도시락을 먹어주는 모습에 미안해서 가슴을 태웠어요. 선배랑 잡은 두 손의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배랑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배에 대한 마음도 커지게 됐어요. 선배, 정말 좋아해요. 저를 여친 후보에서 졸업시켜 주실래요? 저기, 선배,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졸업 논문의 내용이 너무 정열적이라 듣기만 해도 부끄러워.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근데 이로사키는 나를 이 정도로. 나는 빨개진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또 이로사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의 마음까지 다 끌어안듯이 내 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로사키를 좋아해. 진지한 모습도, 칭찬만 해도 짤짤매는 모습도, 귀여운 모습도, 남을 배려해주는 다정한 모습도 전부 다. 선배, 그럼 나 여친 후보에서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졸업 축하해. 고마워요. 너무 기뻐요. 맞다, 졸업장은 혼인신고서로 해도 되는데. 저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그래도 졸업증명서는 갖고 싶으니까 저기 이마에 졸업증명 키스 해줄래요? 이마? 아니 이제 막 여친 후보에서 졸업했잖아요. 이마에 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근데 만약에 선배가 이마는 좀 그런 것 같으면 눈썹 사이에 해도 돼요. 아니, 이마가 좋은 것 같아. 선배 좀 쑥맥이죠? 그건 내가 할 말 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졸업증명 키스를 했다. 이제부턴 사귀는 사이니까 잘 부탁해. 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여친을 사귀는 방법을 검색했던 나였지만 두 번 다시 검색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제나 내 옆에서 다정하게 웃어주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정말이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나는 눈앞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며 탄식했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난 그저
이직처에서 거주지를 제공한다기에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저기 이거 혼인신고서라고 써있는데요? 그렇다네.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김에 겸사겸사 결혼도 하면 좋지 않은가. 히비키 코스케군, 자네 내 손녀딸을 아내로 맞이해주게. 할아버님은 마치 주문하는 김에 사이드 메뉴도 같이 시키지?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말씀하셨다. 아니 잠깐만. 자네처럼 마음씨 착한 청년을 찾아다녔네. 지금까지 계속.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옆에 있던 그 손녀딸도 딴지를 걸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이었다. 나는 그날 무척 후련한 기분이었다. 왜냐면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야근은 기본이요, 규정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게 당연한 워라밸 따위 존재하지 않는 악덕 기업의 한계를 느끼고 회사와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 회사의 마지막 출근 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나는 당연히 발걸음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했다. 쌓아두기만 했던 연차를 몰아서 써버리고 다음 이직처를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였다. 나는 길바닥에서 웅크리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119를 부르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고 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노릇. 나는 할아버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게 뭐야? 엄청난 크기의 대문, 마당에 있는 연못, 높이 올려다봐야 하는 건물.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봤던 거대한 호화저택이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재벌기업 아마치 그룹의 회장인 아마치 이쿠조 씨였던 것이다. 어쨌든 그리하여 그와 인연이 생긴 나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불려가서 분에 넘치는 교류를 이어갔는데, 그래?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지. 그거 잘 됐군. 그럼 부디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지 않겠나? 나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설마 내가 그 아마치 그룹에 취직하게 될 줄이야? 당연하게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앞뒤 잴 것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함정이 있을 줄이야. 그나저나 이 할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람? 듣고 계세요, 할아버지? 코스케 씨도 사정이란 게 있는데. 새빨개진 얼굴로 화를 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치 코토네. 이쿠조 씨의 단 하나뿐인 손녀이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사인을 해버린 혼인신고서에 아내란에 적혀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유언이라고 생각해 주려무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그저 죽기 전에 증선주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인생 다 부질없는 말이 있듯이군. 이 세상에는 신도 부처도 없어. 이 늙은 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사람 하나 없으니까 말이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돼요, 코스케 씨. 그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지. 좋아, 경사스러운 일은 서둘러 해야지. 걱정 말게. 전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네? 아직 받아들이겠다고는. 이미 내가 손을 다 써놨네. 자, 그럼 얼른 가보세. 못 살아. 이렇게 된 이상 할아버지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모든 준비는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와 코토네 씨는 이 아파트 앞에 내던져져 있었다. 할아버지도 참. 대박. 뭐야 여기? 엄청 넓고 깔끔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이제까지 지냈던 싸구려 빌라랑은 천지 차이였다. 꿈은 아니겠지?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와서. 아니야, 코토네 씨 잘못은 아니지. 나도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나저나 어떡하면 좋지? 전에 살던 빌라는 이미 나와버렸고 본가는 먼데. 저기 괜찮으시면 여기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그 새로운 거처를 찾을 때까지만 잠시 머무는 식으로. 아니 그치만 그럼 나랑 같이 그 동거를 한다는 건데 코토네 씨는 싫지 않아? 저는 코스키 씨만 괜찮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믿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여자가 또 있을까? 나는 무심코 감동해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지. 왜일까? 이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한다.
여자랑 그다지 인연이 없던 나였지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해졌고 지금은 서로 성인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옆에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힐링돼. 게다가 왠지 그냥 놔둘 수가 없단 말이야. 넌 맨날 거기 있더라? 그게 난 친구가 없거든. 자,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그래도 돼? 사양하지 말고 자. 응. 코스케 씨, 일어났어요? 아침밥 다 됐어요. 방금 그건 뭐지? 꿈? 그렇다. 어렴풋하지만 어디선가 본 기억이다. 그건 어릴 적에 나와. 요즘 들어서 옛날 꿈을 자주 꾸네. 왜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집밥이지 싶은 메뉴에 환호성이 터졌다. 이 사람은 역시 내 취향을 잘 아는구나. 코토네 씨는 요리 진짜 잘한다. 이 된장국도 완전 내 취향이야. 다행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요리를 비롯한 집안일을 열심히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코스케 씨가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 부러운 자식이 대체 누구람?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좋아했었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랑 사귀었어?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 진짜 나쁜 놈이네. 코토네 씨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맞아요. 덕분에 전 지금까지 남친 한 명 사귄 적 없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너무하긴 하네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남친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장님의 손녀딸이라고 하면 다들 기가 죽어서 그랬나? 코토네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건지 나를 여러모로 잘 챙겨주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노력파인 사람. 코토네 씨는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조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토네 씨 엄청 빠릿빠릿하게 일한다. 직장생활 1년차 같지 않아. 나는 코토네 씨와 함께 회장님을 보좌하는 부서에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허둥지둥했지만 코토네 씨, 점심 안 먹어? 미안해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일의 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했다. 숨 돌릴 시간도 아까워하며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공부를 하고 업무 스킬을 배웠다.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코토네 씨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다고 한다. 형제도 없는 외동딸이라서 아마치 그룹의 세습자는 그녀 한 명뿐이라고. 위대하신 할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필사적으로 일하는 거겠지. 그런 그녀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무례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 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동거를 하기 전부터 대화하는 중간중간에 느꼈던 바가 있었다. 지나치게 열심인 코토네 씨를 놔둘 수가 없다는 것. 아, 그 서류는 내가 정리해뒀어. 이쿠조 씨, 아니 그 회장님 차는 내가 빼둘 테니까 내려오시라고만 해줘. 도시락 싸왔어. 이게 더 먹기 편하고 영양가가 많대. 이게 바로 악덕 기업에서 단련된 체력이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서 그녀를 서포트했다. 저 사람 참 대단해. 벌써 저렇게 일을 빨리 배우고 싹싹하게 잘하다니. 맞아요. 코토네 씨는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너무 열심히잖아. 맨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나도 좀 불안불안했어. 근데 저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는 코토네 씨 안색이 확 좋아져서 이젠 마음이 놓여. 저기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코토네 씨도 피곤하잖아. 이 정도는 역할 분담을 해야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항상 도움만 받는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것 말고도 내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녀는 뭐든지 사양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네, 좋아요. 부드러워. 안 돼.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정신 차려, 코스케. 이것도 다 그녀를 돕기 위한 거야. 좀 더 아래쪽도. 아프면 말해. 괜찮아요. 거기 좀 더. 머리를 비우라고.
나는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기계가 되는 거야.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코토네 씨가 급격히 거리감을 좁혀오는 것 같다. 오늘 저녁은 스튜 어때요? 큼지막한 고기가 들어간 비프 스튜. 너무 가까워. 머리카락에서 좋은 냄새도 나고. 코스케 씨는 제가 안 챙겨주면 채소를 안 먹으니까 샐러드도 만들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 왠지 이러니까 진짜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기쁘게 웃는 그녀를 보고 있자면 이상하게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린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내일은 그쳤으면 좋겠는데. 코스케 씨 자요? 번개 치는 게 무서워서. 부탁이에요. 저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이래도 되는 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맞다 은등에서 코토네 씨의 체온이 온기가. 코스케 씨 네. 너무 어린애 같아서 유치해 보이죠? 근데 전 당신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천둥번개가 싫어요. 비가 오는 것도 싫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생각나거든요. 코토네 씨, 항상 고마워요, 코스케 씨. 코토네 씨. 나는 가슴이 벅차서 깊은 숨을 토해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여왔지만 이젠 그럴 수 없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미안해. 흉터가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흉터가 남으면 나를 책임져 줄래? 꿈? 또 그 꿈? 이번엔 유독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렇다. 그건 어린 시절의 나다. 어릴 적 친했던 여자애랑 같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여동생처럼 예뻐했었는데. 맞아. 그리고 그 여자애랑 놀다가 생겼던 거지. 싫어. 계속 같이 있을래. 그날 집에 가기 싫다면서 계속 그네를 흔들다가 기분 탓일까?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이 코토네 씨와 겹쳐 보였다.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여러모로 바빴으니까. 둘 다 아주 열심히 모양이로구만. 코스케 씨 덕분이에요. 평소에 절 많이 도와주거든요. 아니야, 난 그다지 한 것도 없는데 뭘. 그리고 코토네 씨야말로 이 하레비는 마음이 놓인다. 둘 사이가 아주 좋아 보여. 잘 됐구나, 코토네. 네. 지금 말해야 돼. 저기 회장님, 코스케 씨? 코토네 씨도 같이 들어줘. 저는 코토네 씨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이쿠조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쿠조 씨. 나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이성을 잃은 코토네 씨를 달래며 급하게 119를 불렀다. 이쿠조 씨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다녔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코토네 씨도 종종 같이 간 적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다행히 그는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머지않아 의식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암이라니, 게다가 말기라니. 진행성 위암. 남은 시간은 길어봤자 몇 년. 그것이 의사가 내린 진단이었다. 코토네 씨, 진정해. 제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요? 왜 말을 안 해주신 거예요? 코토네, 나는 몰라요. 또 날 혼자 남겨두려고. 할아버지는 코토네. 코토네 씨! 이런, 얼른 쫓아가야 하는데. 코스케군, 이쿠조 씨! 미안하네. 저 애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난 뒤 한결같이 열심히 살아왔어. 하루빨리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이 하레비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네. 나는 대를 잇는 것보다도 저 아이가 행복해졌으면 해. 이쿠조 씨, 저 애를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뒤를 맡기고 싶어. 그래도 되겠나? 고스케군, 저 애를 코토네를 부탁하네. 네. 눈물 짓는 이쿠조 씨에게 고개를 끄덕인 나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어디 있는 거야, 코토네 씨? 젠장, 전화도 안 받고. 해는 이미 저물러가는 중이었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뛰어가다가 차에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코토네 씨 괜찮아? 코스케 씨, 발목을 삐었어? 기다려! 억지로 일어서지 마!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나도 알아. 예. 뼈가 부러진 것 같진 않지만 발목이 부어있기에 일단은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업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갑자기 그 생각난다. 이쿠조 씨, 할아버님도 길바닥에 주저앉아 계셔서 내가 이렇게 업어드렸는데. 발목을 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분은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셔서. 되게 신기한 우연이다. 그치? 할아버지랑 손녀를 둘 다 얻게 되다니.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뭐지 이 느낌은? 굉장히 익숙한 기분이 드는데. 마치 옛날에도 이렇게 코토네 씨를 업은 적이 있었던 것만 같은. 코스케 씨, 그네? 네, 기억 안 나요? 그날 이렇게 노을 지던 하늘 아래에서 울며 불며 그네를 타던 여자애가 있었잖아요. 뭐지?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자, 이제 집에 가자. 싫어, 더 놀다 갈래. 싫어, 계속 같이 있을래. 엄마 아빠도 없는데 집에 가면 뭐해? 오빠랑 계속 같이 있을래. 위험해! 아파. 완전히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흉터가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흉터가 남으면 오빠가 나를 책임져 줄래? 약속해줘. 어른이 되어서도 이 흉터가 남아있으면 나를 오빠의...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흉터가 남아있으면 방금 그건 백일몽? 어렸을 때 나랑 그리고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했었어. 기억나?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상냥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애를. 코토네 씨, 너는 네가 설마? 자네처럼 마음씨 착한 청년을 찾아다녔다네. 지금까지 계속. 흉터 남았어. 코토네 씨, 코토네.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해, 오빠?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 밖으로 꺼내면 모든 게 넘쳐 흐를 것만 같았다. 기다렸어. 평생 찾아다녔어. 그렇게 멋진 오빠였으니까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날 할아버지가 드디어 찾았어라고 하더니 어딘가로 나갔는데 이쿠조 씨가 그랬어. 항상 네가 행복하기만 바란다고. 할아버지, 이제 혼자 남겨지는 거 싫어.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미안해. 널 바로 기억해내지 못해서. 난 정말 나쁜 놈이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맹세할게. 나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너랑 이쿠조 씨한테 맹세해. 약속이야. 몇 년 후 이쿠조 씨. 할아버지, 아버지 안녕. 아빠, 나 아버지한테 인사했어. 그래, 잘했어. 할아버지도 반가워하시겠다. 아빠, 나 어부바. 하여튼 어리광쟁이라니까. 어부바 해줘. 알겠어. 어우, 많이 무거워졌네. 그래도 옛날에 엄마에 비하면 가볍지만.
당신도 참. 엄마도 어부바 했었죠? 그럼 엄마랑 할아버지도 아빠가 업어줬었지. 갈까? 그래, 여보. 가자 가자. 하늘을 올려다보자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다. 먼 옛날에 봤던 그리운 풍경이었다. 약속 꼭 지킬게요, 이쿠조 씨. 언젠가 코토네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이번에는 새 가족이서 언제까지고 다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갔다.